네, 이번 영상에서는 삼장사절, 한정화 명제에 관한 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절은 2장에서 배운 긍정적 3단 논법, 부정적 3단 논법이 있었는데 그 긍정적 3단 논법에 전칭 한정자까지 더 추가돼서 나타나는 그런 논증, 논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볼 게 전칭 예시 긍정 논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긍정식 3단 논법의 확장판입니다.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긍정식 3단 논법을 보면 대전제가 P면 Q이다. 이게 대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전제가 P가 참이다. 이게 소전제가 있고요. 따라서 결론 Q가 참이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긍정식 3단 논법인데 거기서는 이제 명제 하나, PQ가 명제 하나하나였지만 전칭 한정자가 붙으면 이게 명제 함수가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PX, QX 이렇게 하면 명제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칭 예시 긍정 논법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예시라는 말이 들었죠, 그죠? 왜냐면 여기 X, 그러니까 이미 X에 대해서 요 PX가 참이면 QX가 참이다가 대전제인데, 근데 X가 여기 정의역 뒤에 있는 X1일 때도 PX1이 참이면 QX1이 참이고, X2일 때도 그러하고 X3일 때도 그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어떠한 원소에 대해서도, 그게 만약에 A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뒤에 있는 특정한 어떤 A를 하나 뽑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여기 하나 명제가 되죠. 명제 함수가 명제가 되죠. 그럴 때 Q of A도 참이겠죠. 왜냐하면 대전제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뒤에 있는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P of A도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전제까지 만족하게 된 거고, 따라서 Q of A 결론이 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는 A라는 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니 특수한 특정한 A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게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 3.4.1을 한번 보시면, 자, 만약 어떤 수가 짝수이면 그것의 제곱은 역시 짝수이다. 그죠? 요건 뭐 참이죠. 대전제이면서 참인 대전제고, 그리고 소전제는 어떤 K라는 게 짝수의 특정한 수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짝수이다라는 거죠. 이게 소전제죠. 그러면 소전제이자 예시 하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K제곱은 짝수이다라는 게 참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형식적으로 써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 of X는 X는 짝수이다라는 명제 함수라고 쓰고요. Q of X는 X제곱은 짝수이다라는 명제 함수입니다. 그리고 K라는 예시 특정한 수는 요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P of X를 참으로 만드는 그런 K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 of K가 참인수다 이렇게 해도 되고, P of X를 참으로 만드는 X는 K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명제를 설정을 해주면 대전제는 위에 전칭예시 긍정 논법처럼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P of X가 참이면, 그러니까 X가 짝수이면 Q of X가 참이다. X제곱은 역시 짝수이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고요. 소전제로는 어떤 포섬 K, 특정한 K에 대해서 P of K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K는 짝수이다. 따라서 결론은 Q of K다. 그러니까 K 제곱이 짝수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형식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칭예시 부정논법인데요. 요거는 부정식 3단 논법의 확장판입니다. 부정식 3단 논법 다시 한번 보시면, 자, P이면 Q이다가 대전제로 나오고, 결론은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게 소전제고, 따라서 not P다. 요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부정식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칭 한정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는 명제 함수가 되는 거고, 명제 함수가 되는 거, 명제 함수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 전제고, 대전제고, 소전제고 결론이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고 하면 뭐 뒤에 있는 특정한 a에 대해서도 만족하죠. 그죠? 결국은 예, 뒤에 있는 a에 대해서도 p of a면 q of a가 만족할 겁니다. 왜? 대전제에 의해서 예, 이게 by 대전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부정했으니 요 하나의 명제가 됐잖아요. 명제 함수에서 x를 고정하는 순간 명제가 되죠. 그죠? x가 고정이 안 되면 명제 함수이고 x를 고정하는 순간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명제 p이면 q이다가 명제되는데 결론을 만약에 부정해 버리면 여기서 결론을 부정해 버리면 따라서 가정이 부정된 게 참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전칭 예시 부정론법이 되겠습니다. 대전제가 있고 예, 대전제의 특정한 A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 가정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요게 참이 되는 거죠. 요게 참이 되면 요게 참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예제 한번 보시면 예제 3.4.3에 자, 앞에서 본 예제랑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제우스는 불멸이다. 따라서 제우스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형식으로 써보라 했습니다. 자, 명제 함수 h of x를 x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 함수를 h of x라고 쓰고요. 자, m of x는 죽는다. 네, x라는 어떤 존재나 x라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이 명제 함수 m of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를 제우스라고 해보면 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니까 모든 임의의 x 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임의의 모든 존재인데 그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쵸? h of x 사람이라면 그 x는 죽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고 대전제, 여기 대전제가 되는 거고 다음 소전제 제우스는 불멸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x는 죽는다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x 대신에 제우스를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x 대신에 g를 넣고 제우스가 죽는다가 되는데 제우스가 죽지 않는다죠. 제우스가 불멸이다. 이게 소전제가 되는 거고요. 예, 따라서 제우스는 사람이 아니다가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h of x가 x는 사람이다인데 제우스는 사람이다인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네, 괜찮죠? 네, 다음은 전칭 추이성인데 이거 앞에서 배운 추이에다가 전칭 한정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추이가 앞에서는 이런 거였죠.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이게 추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칭 기호만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P of X 명제 함수는 그냥 명제가 되고 Q of X 명제가 되죠. 그죠? X가 하나 정해지면 그냥 추이가 되고 X가 또 다른 하나 뭐 X2로 정해졌다. 그래도 또 추이가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하나에 대해서 다 추이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뭐 이미 X에 대해서 요게 만족하면 그 X에 대해서 또 요것도 만족하면 이 두 가지가 가정인 거죠. 그러면 X를 하나에 고정을 해버리면 그냥 당연히 만족하는 거니까 그 XX 하나에 대해서도 다 만족한다라는 게 전칭 추이성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교재에 보면은 그 다이어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예제도 있고 한데 제가 그거를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연습 문제에서 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요 타당성
예, 논증의 타당성을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여보는 걸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로. 자, 12번을 한번 보면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 결정하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전제가 모든 선생님은 가끔 실수를 한다. 예, 참인 대전제죠. 네. 이제 소전제는 시는 실수하지 않는다. 네, 요것도 뭐 소전제는 아니지만 전제죠. 예, 똑같은 전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생님은 신이 아니다. 네, 타당한 논증이죠. 그죠? 자, 모든 선생님 가끔 실수하고 신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신이 아니다. 요거 한번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과 신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신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선생님은 가끔 실수를 한다 했죠. 그죠? 여기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실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 실수하는 선생님들이 있겠죠. 예. 그죠? 근데 시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얘 실수하는 사람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래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예,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소인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전제가 모든 선생님 가끔 실수를 한다. 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모든 선생님은 신이 아니다. 그죠? 실수하는 선생님은 실수하는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실수하는 선생님은 신과 이쪽 예, 진리집합과 겹치지가 않죠. 네, 그래서 타당한 논증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다음 13번도 한번 다이어그램을 보면 예, 모든 대학 구내식당 음식은 좋지 않다. 네, 뭐 타당하죠. 네, 두 번째 전제는 모든 좋은 음식은 버려지지 않는다. 네, 좋은 음식은 버려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따라서 모든 대학 구내식당 음식은 버려지지 않는다. 이상하죠. 버려지기도 하고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논증은 예, 증명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예인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일단 모든 대학 구내식당은 음식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학 구내식당 음식이 좋지 않다. 일단 음식이 좋다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음식이 버려진다라는 거를 W, waste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대학의 구내식당을 뭐 칼러지라고 카페테리아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범주를 해보면 자 모든 구내식당 음식은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의 카페테리아는 좋은 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전제로 이 두 가지는 겹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좋은 음식은 버려지지 않는다. 굿 푸드는 웨이스트, 버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이 두 친구랑 요 두 친구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전제죠. 자, 이제 결론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전제가 C와 G가 겹치지 않고 G와 W만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C와 W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C와 W가 일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또는 C와 W가 엄청 겹쳐서 아예 W가 C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C가 W 안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두 가지 가정은 항상 이렇게만 분리를 해주지 C와 W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도 설정을 해주지 않고 있죠. 전제에서.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결론을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모든
대학의 구내식당 음식은 버려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C와 W가 겹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의 구내식당 음식은 버려지지 않는다. 참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결론이 참이라고 볼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버려지기도 하고 안 버려지기도 하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모든 구내식당 음식은 여기도 일부 버려지기도 하고 일부 안 버려지기도 하죠. 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4번 케이스는 모든 구내식당 음식은 버려지는 음식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버리죠. 그죠? 버려지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다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 구내식당과 그 음식이 버려진다 사이에 정확한 관계를 설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논증이 사실 정당성 결정행위, 이렇게 보면 정당성 결정행위 있는데, 다 지금, 참참인데도 거짓인 경우도 막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러면 이제 부당한 논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논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